갑이 니코틴 용액 제조의 경우에도 담배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주무부서에 문의해가지고 답변을 받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그럼 개정이 됐으면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검사가 불기소를 했었어도 이제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는 검사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법을 위반할 그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거고. 금자는 무허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래서 처벌을 했던 사안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4번은. 이거는 근데 이 판례를 모르면은 조금 뭐 또 어려울 수도 있었겠네요. 막 이것도 조문이 좀 헷갈리고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이게 금지차고에 해당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를 수 있죠. 이것도 이 뒷부분을 살짝 바꿨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아무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6조 법률의 착오 오인한 행위는 하나여 벌하지 않는다.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금지착오 행위자가 행위 시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규범에서 금지한 행위라는 점을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거를 금지착오라고 하고 금지착오에는 직접적 금지착오와 간접적 금지착오가 있는데 간접적 금지착오에는 다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 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 한계에 관한 착오, 전제사 위전착,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위전착이죠. 네, 다 간접적 금지착오의 예고. 이 중에 다 지금 2번에서는 한계를 오인하는 행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왔죠. 여튼 이거는 다 금지착오 유형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 3번 2018년도 판례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변호사 집단이랑 일반인 그룹이랑 당연히 다르게 평가해야죠. 네. 그렇죠. 그 지적 능력도 다르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다르고 더군다나 법에 대한 거라면은 당연히 그 법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달리 평가해야죠. 달리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코틴 사건. 이게 니코틴 사건이었나봐요. 2018년도 판례가. 그래서 니코틴 용액 제조에 대해서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 뭐 문의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줬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답변을 받았으니까 공무원한테 문의해가지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요소로 충분한 조치를 다 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때 나중에 그게 착오가 있더라도 그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 네 수준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뭐 네가 변호사 법무사도 아닌데 뭐 어떡하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거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렇게 면책을 해주겠다. 근데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지만 이거는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당신은 너에 대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걸고 넘어지지 말라 이거죠. 이걸 핑계로 대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 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너도 예측할 수 있잖아 라는 거죠. 왜 자꾸 개정 이전에 그랬던 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 이러고 지금 판사들이 그렇게 꾸짖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처벌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했겠죠. 네, 같은 논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판례 최신 판례였고요 이것도. 그 다음 7번 결과적 가중범.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만 성립하죠. 결과적 가중범만. 상상적 경합관계다. 둘 다 성립한다라고 해가지고 틀렸네요. 1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2차생들도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이거 만약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 이거 써야 되는 논점이 나왔다. 그럼 그냥 이거 빼다가 그냥 그대로 종에다가 박아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처벌하는 규정이 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는 거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을 하고 이때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인 고의범에 대한 이걸로 처벌을 하죠.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때는 이 중에 더 중한 걸로 처벌을 하니까.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죠. 고의범은 아예 성립하지가 않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지겹게 나오고 네, 2차생은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저기 종에다 적어야 되고 시험지 저기 답안지에다 적어야 되는 판례입니다. 객관식 푸는 분들도 이거 틀리면 안 되죠. 1번 틀렸고
재물을 강취한 후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해서 사망까지 이렇게 됐답니다.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했죠. 자, 그랬을 때, 자, 강취한 다음에 살인했으니까 이건 강도살인이죠. 그럼 강도살인 혐의하고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가 될 텐데 이 둘을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게 할래? 아니면 둘 다 성립하게 할래?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이게 지금 원칙이죠. 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고, 근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가 다 성립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1번이 틀린 지문인 거고, 규정이 없을 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있으면은 둘 다 성립해서 상상적 경합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강도살인하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랑 어떤 게 더 형량이 센지를 봐야 되는데 강도살인이 더 형량이 셉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고의범이고 이건 지금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강도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목 졸라 죽이든 칼을 휘둘러 죽이든 저기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처럼 전기톱을 휘두르든, 이거는 휘두르는 그 범죄자가 고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흉기를 휘두르든지 뭐 맨손으로 때려 죽이든지 자기가 어떤 행위를 직접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강도살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의범이라고 하는 거고, 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는 건물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불은 내가 질렀지만, 범죄자가 불은 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 불을 지른 원인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아래서 불에 타 죽든 연기에 질식해서 죽든 화상으로 죽든 어쨌든 그 불이 간접적으로 죽이게 하도록 불을 지른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의미부터 확실히 붙잡고 그 다음에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그 형량을 비교를 했을 때 고의범이 더 세다? 아, 그러면 그럴 때는 여기처럼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둘 다 성립하고 둘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더 중한 처벌을 해야 되죠. 그 때문에 강도살인죄의 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 얘는 반대로 설명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에 실현의 점에서 이론적인 내용이죠.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 반가치가 크다. 행위 반가치라는 건 아까 남편인 줄 알고 뭐를 던졌다고 물건을 던졌다고 그랬죠.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혹은 그 전에 봤던 판례 그 유리창에 그 복수를 하려고 유리창을 깼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연기에 질식하고 있던 차에 마침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그 환기가 돼가지고 살았다, 뭐 그런 판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잘못된 행위, 우리 사회와 도덕률에 반하는 윤리적인 행위에 반하는 통상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반가치라고 하죠. 행위에 반하는 가치. 그럼 결과적 가중범은 아까 이거 지금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처럼 내가 불을 지르면 내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 저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연기가 가득 찰 거고 집안이 뜨거워질 거고 그 안에서 자고 있던 저 사람은 당연히 죽을 위험이 높아지죠. 그런 것들을 알고 그거를 불에게 맡기는 거지만 내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 불에게 맡겨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고의적이죠. 알면서 불 지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순히 과실로 인한 그런 결과 야기보다 행위 반가치가 크죠. 그리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세게 돼 있으면 그걸로만 처벌을 하되, 만약에 고의범으로 돼 있는 형량이 이것처럼 강도살인이 더 크다 이럴 때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게 한 다음에 요거에 정해진 형량으로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더 센 걸로. 그래서 아무튼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뭐 맞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4번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상해를 입혔으니까 치상, 만약 경찰관을 죽였으면 치사죠. 그래서 공무원을 다치게 했으니까 특수 공무집행 치상인데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이거 맞죠? 자, 지금 이거는 여기 2번하고 지금 반대죠. 자, 강도살인은 이건 고의범이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 특수상해는 이거 고의범이죠. 여기 강도살인이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흉기를 들고 또는 흉기로 아니고 내 손으로 때리거나 죽였더라도 내가 고의를 가지고 내 팔이나 내 칼이나 내 전기톱을 휘둘러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범. 그 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거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중범이다 이거죠. 약간 현주 건조물에서 불 지른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데 여튼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 그 해당하는 죄들이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그다음 특수 공직방 치상. 자, 이랬을 때 여기는 강도 살인죄가 형량이 이거보다 더 세기 때문에 둘 다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논 다음에 그 중에 중한 범죄